15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양단 고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이제 다른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A에 발생되는 추궁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양단 고정보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은 항상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R로 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고정단 반력을 이렇게 R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임평형 방정식을 잡았을 때 이쪽 부분의 충력이 R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여기가 R이고 이쪽에 이제 충력이 되는 건데 그럼 N은 R이 되니까 이쪽에 이제 충력이 R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의 부재력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R이고 이쪽에 이렇게 P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충력이 되는데 n을 계산을 하게 되면 R-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부재력은 R-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충력들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을 하겠죠.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변형은 얼마냐면 첫 번째 구간 여기서 발생하는 변형은 2A분의 여기 단면적이 지금 동일하다고 했네요. 그럼 A로 놓겠습니다. 2A분의 RL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변형은 2B분의 2BA분의 R-P 2L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여기가 양단 고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변형을 더하게 되면 얘는 결국에 0이 나와야 됩니다. 최종값은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겠죠. 변형이 발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근데 조건에서 지금 2A는 2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걸 대입을 해야 되겠죠. 2B A RL이 되고 이거는 2B A R-P의 2L은 0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날리고 얘도 이렇게 날려서 정리를 하면 얘가 R은 5분의 4P가 나옵니다. 얘가 R이 5분의 4P라는 얘기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쪽 부재력은 5분의 4P란 얘기고 이쪽 부재력은 마이너스 5분의 P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A에서 발생되는 추궁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구간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계산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응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분의 N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단면적은 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부재력을 대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5분의 4P니까 이걸 풀게 되면 5A분의 4P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 이 부분이 강체인데 스프링이 이렇게 3개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중 P가 있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P에 의한 변이 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P가 작용할 때 각각 스프링이 받는 힘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는 지금 P가 여기 작용을 하니까 이 스프링은 당연히 그냥 P를 받겠죠. 인장형 P를 받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쪽에 얘가 있고 이렇게 P가 있는데 얘가 이제 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스프링들은 얘가 2분의 P, 얘가 2분의 P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프링이 받는 힘은 F는 K 델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스프링의 변이 델타는 K분의 F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스프링이 받는 변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얘 때문에 발생하는 스프링 변이는 K분의 P가 될 거고 얘는 K분의 2분의 P 이렇게 되니까 얘는 2K분의 P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2K분의 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이 밑으로 얼만큼 델타가 발생을 하냐면 이 K분의 P에다가 얘를 하나만 더하면 되겠죠. 2K분의 P.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 세 개를 다 더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더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얘가 1m 치마가 발생을 하고 얘가 1m 치마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밑으로 얼마만큼 내려가나요? 2m가 아니라 당연히 1m만큼 내려가는 거겠죠. 얘도 1m, 얘도 1m가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m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K분의 P, 여기가 2K분의 P라고 해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얘만 한 번만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2K분의 3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 이렇게 보가 있는데 여기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점에 발생하는 처짐이 0이 될 때 A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점은 좀 여기 있는데
얘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B가 있는데 이 10kN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kN을 이렇게 놓을 건데, 그런데 하중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B점으로 얘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이 B점에서 봤을 때 이 10kN이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죠. 원래 주어졌을 때 얼마큼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냐면, B점에 대해서 이 10kN이 이렇게 모멘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10kN 곱하기 모멘트 8이 A겠죠. 그래서 10A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니까 여기다가 10A라고 이렇게 모멘트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거랑. 얘를 표현을 안 하면은 이제 다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거는 이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이제 B점의 처짐이 0이 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10kN은 이 구조를 B점을 위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얼만큼 위로 이동을 시키냐면, 여기가 L이니까 공식을 써서 얘가 지금 집중하중 P니까 32i분의 PL 3승만큼 위로 올리겠죠. 그래서 32i분의 PL 3승만큼 위로 올릴 거고, 얘는 이제 모멘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써서 2i분의 ml 제곱만큼 밑으로 내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i분의 m이 지금 10a고 L 제곱은 0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처짐이 0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우리가 2i를 이렇게 날리고 L 제곱도 이렇게 하나만 남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A는 3분의 2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단순보가 있는데 여기 길이가 주어졌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치마가 4mm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단순보가 있는데 치마가 발생을 안 하고 여기에 롤러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여기가 W고 전체 길이가 L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반력이 있을 텐데, 일단 이 W가 여기를 C점이라고 했을 때 이 W가 C점을 밑으로 일단 내릴 겁니다. 얼만큼 내리냐면 당연히 384 2i분의 5WL 4승만큼 내리겠죠. 그리고 여기 롤러 반력이 위로 올릴 겁니다. 얼만큼 올리냐면은 48 2i분의 RL 3승만큼 올리겠죠.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 암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W가 밑으로 내리고 R이 위로 이렇게 올리는데, W가 밑으로 R이 위로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발생한 변이는 당연히 0일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롤러 지점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0이다 이렇게 놓고 풀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가 4mm만큼 치마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식에서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면 W가 밑으로 384 2i분의 5WL 자승만큼 밑으로 내리고, 이 시점의 반력이 결국에 접할 때니까 접한 상태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반력이 시점을 위로 48 2i분의 R을 3승만큼 올릴 텐데, 결과적으로 발생한 변이는 4mm만큼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결국에 얘가 이렇게 접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를 4mm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우리가 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 풀게 되면은 48kN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게 단순보에 이렇게 집중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C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가 C점에 작용하고 C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중 작용 방향과 변이 방향이 같아서 우리가 카스킬라노 제2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P를 이용을 해서 이 부재의 모멘트 부재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P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P고 여기가 2분의 P겠죠. 그런데 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X 방향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모멘트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2분의 P고 여기가 X고 여기가 이제 모멘트가 나오는데, 그 모멘트는 2분의 P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를 쓰게 되면 델타는
뭐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거하고 쓰지 말고 어떻게 쓰냐면 모멘트니까 0부터 일단 3분의 L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 3분의 L까지가 여기 이제 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2i분의 여기다 이 모멘트를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2분의 px가 되고 얘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은 강체라는 것은 이 i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식을 쓰게 되면은 분모가 무한대가 돼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숫자를 일단 뽑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숫자가 2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x제곱이 지금 적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3분의 1 x 3승 해가지고 3분의 L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우리가 162 2i분의 PL 3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가 있는데 P랑 Q가 작용을 할 때 시점의 처짐이 0이 되기 위한 크기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P부터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지금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P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변형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 구간은 지금 하중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휘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직선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직선을 유지를 할 텐데 그럼 일단 여기 세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단순보로 보게 되면은 16 2i분의 PL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도 세타일 겁니다. 당연히 막각이기 때문에 이쪽도 세타가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직선을 유지를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띄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16 2i분의 PL 제곱이라 그랬고 여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L이죠. 그러면 여기의 처짐은 얼마냐면은 2분의 L에다가 이 세타를 곱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32 2i분의 PL 3승이 나오니까 P에 의한 변형은 32 2i분의 PL 3승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에 대한 값을 보게 될 건데 Q는 지금 얘가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일단 처음으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있는데 단순보 형상으로 있겠죠. 그래서 Q를 이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Q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이 Q가 이렇게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 모멘트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모멘트의 크기는 2분의 QL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중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변형은 모멘트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변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공식을 이용해서 3i분의 ml이니까 3i분의 2분의 ql에 L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이 Q는 여기 변형 형상에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딱 지점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무시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세타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여기 세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세타 때문에 이쪽 점이 처지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처지니까 이 점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얘를 다 지금 하중을 다 왼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위랑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이렇게 직선을 유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델타를 구해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어서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띄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 세타가 얘라는 거고 여기는 2분의 L이죠. 그러면 여기를 델타 2라고 한다면은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2 2i분의 QL 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고려를 했고요. 이 왼쪽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12 2i분의 QL 3승이 나오는 거고 요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쪽의 델타 2가 12 2i분의 QL 3승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을 띄어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캔틀레버보로 봐야 되는데 이게 캔틀레버보로 왜 봐야 되느냐 이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에서는 이쪽은 단순보로 보고 이쪽은 캔틀레버보로 봐서 변형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 Q가 있죠. 그래서 Q를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가 2분의 L이죠.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발생을 할 건데
얘를 우리가 델타 3라고 한다면 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3i분의 q에 2분의 l의 3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24i분의 q의 3승이 되는데, 그럼 델타 2랑 델타 3를 구한 값이 결국에 이 q에 의한 시점의 처짐이 되니까 델타는 델타 2 플러스 델타 3 하니까 얘는 8i분의 q의 3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P에 의해서는 델타 C가 32 2i분의 PL 3승이라 그랬죠. 2i분의 PL 3승이 되고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Q에 의해서는 델타가 8 2i분의 QL 3승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시점의 처짐이 0이 되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Q분의 P를 구하면은 우리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